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오늘 또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하나오션의 김일홍 상무님 모셨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화오션 특선 설계 담당 김일홍 상무입니다. 저희가 특선 사업부이기 때문에 수상 함정 그리고 잠수함 등 함정 무기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 무기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수상함, 잠수함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상함, 잠수함, 네. 또 최근에는 무인 체계. 무인 체계까지? 네.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그러면 이제 수상함, 잠수함, 무인 체계 중에 뭐가 전공이세요? 저는 제가 지금 입사 만 27년이 지났는데 한 25년을 잠수함을 했고요. 한 2년 정도 이제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5년을 잠수함을 했으면 오늘 마침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섭외를 좀 부탁드렸더니 김상무님을 바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잠수함 우리 달인 있다.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어쩌다가 근데 선박 쪽 일을 하시게 됐고 그 중에서도 어쩌다가 이렇게 잠수함 일을 하게 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약간 필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아버지가 대우조선에 근무하셨고 지금은 한화오션이지만 그리고 제가 거제도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본의 아니게 제가 조선과를 갔고 제가 학사 특례로 조선소 3년 근무를 가지고 병특을 했거든요. 군대 대신에 이제 가는 병영특례 업체를 조선소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입사를 했을 때 대우조선에 당시 임원이 저 친구는 집이 거제도니까 특례가 끝나도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도시 사람 아니다. 네, 그래서 잠수함은 오래 해야 되니까 너는 잠수함. 다른 친구들은 수상함 이렇게 해서 잠수함까지 결정이 된 거죠. 저는 운명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얘 관심이 있고 어릴 때부터 막 이게 아니라 흘러 가다 보니 네. 어느 순간 내가 잠수함 막 만지고 있고. 대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잠수함 사진만 보면 멋있어가지고 막 사진을 모으고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잠수함 업무를 하게 될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선체 구조나 이런 게 멋있고 그래서 네. 해외 잠수함들 이렇게 보면은 좀 사진도 좀 모으고 하셨었어요. 네, 잠수함 사진이 멋지잖아요. 또 007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그렇죠. 멋지게 나오잖아요. 그런 로망이 있었지만 실제 업으로 할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25년째. 야, 되게 25년을 하셨으면 진짜 이 잠수함만 하셨으면 좀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오늘 그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98년도 하면 우리나라 잠수함을 막 만들고 있을 당시 아닌가요? 우리나라 첫 잠수함이 장보고 완급 독일 번호로 하면 209 잠수함. 9척인데 한 척은 독일 현지에서 만들었고 2번 함부터 쭉 만들고 있었고요. 제가 입사했을 때 7번 함이 이제 시운전 단계였고 7번 그 하면 시운전 업무를 이제 시작했죠. 입사하자마자. 그러면 처음에 시운전을 한다는 건 뭐 이제 다 만들어진 잠수함을 이렇게 수중에 들어가서 조작도 해보고. 잠수함이 제일 중요한 게 중량과 부력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균형 잠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량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균형 잠수 시험이라고 그러고요. 경사 시험 저희가 이제 종합 설계 업무를 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업무를 했었고요. 그럼 균형 잠수 시험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욕조에 물 받아놓고 공 같은 거 띄우면 얘가 너무 방방 떠서 그렇죠. 부력이 너무 크니까 힘든 힘껏 눌러줘야 뭐 조금 가고 이런 건데. 비슷합니다. 딱 물의 밀도인 1 네. 정확하게 해수로 하면 1.025쯤 되겠죠. 정확하게 해수 밀도와 같아지면 그대로 물속에 떠 있거든요. 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그대로 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뜨거나 가라앉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잔망경이라고 칠게요. 잔망경 하나만 올려놓고 수면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약간 풍선 하나 잡고 물속에 떠 있는 느낌. 그렇게 됐을 때 배 안의 각종 이제 무게 상황, 탱크의 액체의 양을 계산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중량이 나왔는지를 보고 납 발라스트가 있어요. 아래쪽에. 납 발라스트 위치와 양을 조절해서 중성 무력을 완성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균형 잠수. 맞습니다. 사실은 시험 평가를 하려면 앞에 모든 것에 대한 학습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너무 과도한 과제를 맡으신 게 아닌가 싶으신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학교에서 뭐 조선을 배우고 뭐 잠수함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입사하자마자 함정을 시험 평가한다? 설계를 바로 해본 것도 아니고 어렵진 않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그 시험 그거 하실 때 시운전 이렇게 너무 재밌었고요. 되게 신기했고 네. 일단 선배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9급 잠수함 1번부터 6번까지 했던 데이터들이 있고 그 선배들은 1번 함을 할 때 독일에 가서
그때 대우조선에 한 130여 명, 주로 이제 현장 근로자 중심이었고요. 일단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관리 인력들도 뭐 수십 명이 가서 뭐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시운전을 배워온 거죠. 그럼 오히려 이제 아주 젊고 파릇파릇한 신입 사원이 독일 가서 직접 배워온 선배들의 노하우를 한 번에 쫙 흡수하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되셨겠군요.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130명이나 되는 그 기술자분이 독일 가서 야 너네 같이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봐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일까? 어떤 면이 달라서 그게 가능했다고 일단 보시나요? 그 선배들한테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았을 때. 약간 자부심, 자랑거리이기도 한데요. 독일의 그 당시는 HDW사, 저희가 독일말로 하데베라고 부르는데 그 조선소가 세계 각국에 잠수함을 팔았어요. 근데 각국에 팔 때 다 이런 정도의 트레이닝, OJT라고 부르는 과정을 다 한 거죠. 다 전수해줬어요. 같은 코스로 여러 나라에 다 전수를 해줬는데 수십 국이 배워갔죠. 오, 네. 대부분 나라는 독일 현지에서 다 만들었고요. 그중에 우리만 일본함만 거기서 만들고 이렇게 나머지 8척을 만든 나라도 없었고, 물론 뭐 터키나 일부 나라들이 생산까지는 했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독자 모델을 개발한 거는 전무후무 전혀 없습니다. 독일에서 깜짝 놀랐죠. 이렇게 빨리 따라잡고 세계 시장에서 만났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경쟁자로서 상당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긴 뭐 이제 뭐 너네가 뭐 이 정도 가르쳐줘 봐야 뭐 하겠어? 그 많은 나라들 실패했는데 뭐 그렇죠. 이런 마인드로 똑같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상무님 보시기에는 그 많은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마음가짐이 다르죠. 끈기가 다르고. 왜냐면 똑같은 걸 배워도 예를 들어 현장 작업자라면 더 나은 방법을 개선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알면 개선할 수 있잖아요. 설계자들도 독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내가 하면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데 또 바꿔도 보고.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한 게 역설계였거든요. 뭐 물론 모든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들의 이제 기술 자료를 다 보고 계산을 다시 해보는 거죠. 아까 제가 뭐 중량 부력 말씀드렸지만 요거 중량 부력 하나하나가 수천 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더해보는 거죠. 하나씩. 도면 보면서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네, 전선의 무게가 얼마고. 하다 보면 빠뜨린 것도 있어요. 얘네들 왜 빠뜨렸지? 네, 그러다가 실제 저도 놀랐던 게 배의 높이 있잖아요. 높이. 네네네. 하이트 오버 HOA라고 부르는데 사양서에 틀린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더 해봤거든요. 밑에 철판 두께, 그 위에 구조물 높이 더하기 동그란 압력 선체, 직경, 외경이죠. 철판 두께를 포함한 더하기 잠수함 위에 세일 있잖아요. 네네네. 하나하나 더 했는데 제가 계산한 거랑 그 사양서의 값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2003년에 설계 전수를 갔어요. 저도 한번 검증할 기회가 생긴 가서 거군요. 물어봤어요. 이거 왜 다르냐? 그러니까 왜 다르지? 하면서 오히려 네. 미안 하면서 이제 0몇 미리를 빼더라고요. 야, 오히려 그 독일 기술자분들은 관행대로 해왔던 거군요. 어떻게 보면 선배들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은 거죠. 되짚어보지 않고 그냥 해오던 대로. 그렇죠. 그래도 잘 뜨고 갔으니까. 네. 이 지금 상무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저거 뭘 느꼈냐면 그거예요. 어떻게만 보통 하우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거 어떻게 만들지? 저거 어떻게 하지? 지금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그것과 다르게 Y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정신승리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뭐 우수한 손기술, 뭐 용접기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정신기술과인데 사실은 그 근본적인 질문은 그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러면 209급을 1번 함만 거기서 현지에서 만들고 2번부터 나머지 9번까지 8척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지금도 잘 굴러다니잖아요 지금. 야 이제 참 그 독일이 후회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9급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설계를 그럼 그 다음에 하셨던 거예요? 사실 뭐 좀 아픈 역사지만 209급 사업 이후에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214 사업에 이제 업체가 변경됐죠. 예. 그래서 한참 동안 잠수함 업무가 없었고 제가 결혼을 상당히 일찍 했거든요. 병역 특례 기간이라 해외 여행 할 수 없었고 와이프한테 나중에 독일 연수 데리고 가줄게. 손님 강원도로. 강원도 뭐 여기 어디 산자락이라도 설악산 갔어요. 설악산. 경주 찍고 설악산 갔다가 내려올 때 부산에서 1박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입사했을 때 곧 우리가 독일에 설계 연수 받으러 갈 거다. 그런 약속을 믿었고 214 사업을 경쟁사가 땄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시기 때 그 당시 DSM의 자체 비용으로 독일에 설계 연수를 갔었고 그렇게 배워온 게 상당히 많은 도움
됐죠. 설계 연수는 얼마의 기간 동안 그러면 받으셨던 거예요? 14개월이요. 14개월. 이거 되게 타이트한데요, 14개월이면? 타이트했죠. 그 당시에는 저희만 간 게 아니고 한국해군, 경쟁사 직원, 국방과학연구소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설계 연수를 받으러 갔고 그들은 기간이 훨씬 길었어요. 근데 똑같은 코스를 저희는 훨씬 짧게 받았죠. 저희는 우리 돈으로 갔으니까. 저희도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독일 설계 연수를 갔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캐치업을 한 거죠.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새 기간은 얼마 정도 기간? 2년 좀 안 되는 정도? 6개에서 8개월 정도는 더 길게 그분들은 연수를 받으셨고 네, 14개월 정도만 이제 설계 연수를 받으셨군요. 그 뭐 이제 뭐 다 설명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설계 연수를 받으시면서 가장 느끼셨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독일이 참 대단하다 일단 느꼈고 근데 별거 없더라. 그 왜 그러냐면요. 예. 독일도 이제 예전 올드 세대들이 다 은퇴하고 일부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질문을 해도. 그냥 설계도가 내려와서 그대로 제작을 했을 뿐이다. 우리한테 네. 강의를 하러 왔는데 네. 질문을 하면 그건 자기도 모른다. 선배들이 한 거다. 약간 충격받았죠.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원조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이런 답변을 뭐 이런 느낌이셨겠죠. 물론 뭐 당연히 많이 배워왔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따라잡을 수 있다. 자신감을 가졌죠. 오히려 그때 자신감을 좀 가지셨군요. 예. 복귀를 하셔서는 그때부터는 뭔가 좀 함정 설계, 그 잠수함 설계를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하셨나요?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네네. 한국 해군 3,000톤급 잠수함 전에 네네. 저희가 독일 연수 갔다 와서 자체적으로 수출형 모델이 나중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데 네. 그 모델 개발을 자체적으로 했죠. 209급을 인도네시아 요구 사양에 맞게 약간 확장한 설계. 그 와중에 214급은 이제 했죠. 214급을 만들면서 209급의 약간 확장형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까지 하는. 그렇죠.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도 그러면 이제 직접 그러면 설계 연수를 다녀오셔서 인도네시아 요구 조건에 맞춘 함형과 함정 그거를 다 설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연수 받는다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실 텐데. 완전히 새로운 설계가 아니라 한국 해군의 209급과 인도네시아의 209급에서 장점만 모으는 설계였기 때문에 네네.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할 만한 설계였고요. 배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인들의 이런 기술적인 그 능력과 인도네시아의 능력이 차이가 있었던 걸 저희가 간과한 거죠. 우리는 다 이해했고 만들었고 운용까지 유지 보수까지 자체적으로 다 했는데 그들은 그럴 능력이 안 됐던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떤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자기들이 운용을 못해서 배가 이제 제대로 상태가 안 좋은데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라는 비방을 했고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죠. 저희가 배를 잘못 만든 게 아닌데 네네. 매뉴얼도 주고 이거는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닦고 조이고 풀고 뭐 이게 다 해줬는데 그대로 안 한 거예요. 사실 조심스러운데 네. 왜냐면 예. 계속 저희는 인도네시아랑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답니다. 그 배는 상당히 좋았고 세척으로 수출이 끝난 게 아쉽고 남은 추가 세척을 계약까지 했으나 그쪽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많은 피해를 봤죠. 오히려. 되게 중요한 교훈점들을 많이 찾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해외를 상대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좀 얻으셨을 것 같고, 예. 약간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죠. 다 우리 같지는 않다. MRO 같은 거 이제 총수명 주기 이런 거 고려할 때 러프하게 좀 알려주든지 실제로는 이렇더라도 뭐 약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오히려 좀 있으셨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을 이제 여기저기 막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고민이 좀 중요한 경험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이런 뭐 기술 전수 관련 파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3,000톤급 잠수함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보고 3 하면 또 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체고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이게 사실 기자들이 이제 거의 이렇게 하나의 단어처럼 쓰는 요즘 우리나라 무기체계 하면 딱 그런 건데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3,000톤급 잠수함. 네, 저의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우리 배에 들어가는 장비 중에 일반적인 장비 제작 업체가 만들 수 없는 어려운 장비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핵심 기술 다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지금 뭐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하고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독보적으로